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이번 여름 최고의 이적 타깃을 영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한 주입니다. 월요일에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바이에른은 금요일에 해리 케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토트넘이 올여름 케인을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요일 자정을 마감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바이에른은 토트넘과 케인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유일한 클럽입니다. 바이에른은 금요일에 토트넘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옵션으로 관심을 전환할 것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정보는 빌트와 파브리지오 로마노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에 토트넘과 바이에른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단의 케인에 대한 가치 평가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은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이에른은 성과와 관련된 추가 옵션으로 8,600만 파운드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이스타 공격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이전에도 긴 이적 시장을 통해 가레스 베일과 루카 모드리치 등 스타 선수들을 잉글랜드 외의 클럽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적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에 합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투헬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두 클럽이 이적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조건은 공식화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케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케인은 프랑스 클럽으로의 이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에게 수익성 높은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이번 여름에 케인과 계약하지 못하면 내년 여름에 자유이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 케인 영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8월 중순에 열리는 라이프치히와의 DFL 슈퍼컵 경기 전까지 팀의 새로운 9번 선수가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케인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콜로 무아니, 두산 블라호비치 등 다른 옵션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자유이적으로 케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결정을 내릴지는 토트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ESPN에 따르면 바이에른의 새로운 제안에는 1억 유로와 2천만 유로의 추가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케인과 계약을 맺었으며 더 이상 제안을 개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에른은 케인에게 2천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확실한 9번 포지션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이에른은 올여름 김민재와 라파엘 게레이로를 영입하고 미드필더 콜라드 라이머를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하는 등 수비진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 큰 조각은 해리 케인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일종의 마감일이며 바이에른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레비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를 제외하고 많은 곳에서는 몇 시간 후에 답변이 최종 답이 될 것이라 합니다. BBC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게리 리네커는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해리는 토트넘을 떠날 것이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이 해리에게 적절한 시기이며 적절한 클럽이 해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멋진 도시이고 바이에른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입니다. 해리가 바이에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저주에 관한 말은 농담입니다. 스카이 정보에 따르면 얀 존머가 인터 밀란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양 구단 간의 협상이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터는 약 6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두 차례에 걸쳐 지불할 예정입니다. 존머는 이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 메디컬 체크를 위해 밀라노로 향할 계획입니다. 존머는 이미 인터와 구두 합의에 도달했고 맨유에 합류한 오나나의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스카이에서는 투엘 감독은 노이어가 복귀한 후에도 경험이 풍부한 다른 골키퍼 스벤 울라이를 기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은 노이어의 뒤를 이을 또 다른 골키퍼를 찾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 중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레알의 추아메니와 회담이 오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암라바트도 바이에른의 리스트에 있습니다.
소피안 암라바트는 맨유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텐 하그와의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암라바트의 소속팀도 투엘이 6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이에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레알과 임대 영입이 결렬되면 암라바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긴 협상 끝에 드디어 미키 반데 벤을 데려옵니다. 5천만 유로의 패키지 추가 비용이 지출되었고 네덜란드 출신의 센터백은 의료 테스트를 위해 토요일 런던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반데 벤은 2028년까지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곧 서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반데 벤에 이어 알레오 벨리즈도 영입했습니다. 2003년생의 재능 있는 공격수가 다른 명문 클럽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구두로 토트넘과 장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약 1,500만 유로에 달하는 패키지에 합의했고 메디컬은 며칠 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갈라타사라이가 탕기 은돔벨레를 미드필더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변인은 루이스 엔리케가 PSG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소문은 완전히 터무니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됩니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PSG는 여러 공격수들을 물색했지만 우스만 덴벨레를 영입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예약해둔 상태로 2028년 6월까지의 공식 계약을 토요일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덴벨레는 5천만 유로의 비공개 조항 발동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